낡은 빌라의 반란 2월 27일 돈 되는 지도가 바뀝니다. 안 팔려서 유찰되던 썩은 빌라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었죠. 이제는 빌라가 아니라 금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예, 점점 이게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했었냐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완화책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정권에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출 규제다, DSR 규제다, 다주택자들은 대출도 안 되게 해줘라, 뭐 다양한 규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반대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민에서도 노력을 하라라는 의미로다가 다양한 이런 규제 완화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완화책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는 완화책인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에게 선정된 곳들은 많은데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많은데 그동안 건축비의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원래 한 2억 정도면 됐었는데 4억, 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그래서 옳게 진행이 되지 않고 스톱이 된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죠? 완화책들, 요렇게 더 해드릴게요. 요렇게 사업기간을 요렇게 더 짧게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요런 혜택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조금씩 계속 사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지 않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근데요, 계속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완화책을 갖고 왔습니다. 내일 발표할 건데요. 자세하게 볼게요. 동네 정비 더 쉽고 빠르게 하겠다.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뭐 사실 이 이야기는요, 뭐 십몇 년 전에도 나오고 몇 년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던 건데요. 그때마다 진짜로 조금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도록 완화책을 계속 만들긴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조금씩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완화가 되기는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 법령이 4개가 돼요. 4개나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개발로 진행되는 물건을 보유하게 될지,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자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법, 이 소규모 재건축, 뭐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진행되는 사업이 이 가로주택 정비와 관련된 거냐 그리고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에 관련된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법령들이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진행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게 작은 규모냐 큰 규모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세대 이상을 해야지만이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노후도 같은 경우도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 관리지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만 넘어도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죠. 네, 노후도가 진짜 심해야지만이 인용해줬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 시절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 이제 집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웬만한 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이런 것들도 완화해줬는데 점점점 완화해주는 추세고 그 다음에 복합도심개발 관련해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아예 안 보겠다고 한 지역조차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서울은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게 될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도 자율주택 정비와 관련된 것들은 전체 100% 합의체 중에 80%, 원래 100%였는데 80%로 26년도 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가로주택 정비는요 80%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75%로, 소규모 재건축은요 75% 이상이었어야 됐는데 70%로 전부 다 이거는 20%고요. 나머지는 한 5%씩 다 하향 조정해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5% 큰 의미 있나? 있어요. 현장에서는요, 이 도장 한두 명한테 받고 못 받고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역삼동에 있는 빌딩 때문에 그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빌라 갖고 있는 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신났습니다. 막 아파트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동네는 나 혼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65%나 됩니다. 그분들은 이게 아파트로 받는 것을 선호할까요? 절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또 반대 동의율을 걷고 있어요. 저도 도장을 찍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뭐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넉넉고 계시대요. 제가 그럼 몇 프로 지금 반대 동의가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34%가 반대 동의가 이루어졌대요. 이미 그곳은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동이나 이런 데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재개발 안 됩니다. 이미 역삼 5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43%인가? 반대 동의율 때문에 전면 철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게 동의율이 5% 낮춰준 것 자체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들 용적률 완화, 건축 규제 특례, 그다음에 융자 같은 것도 혜택 주고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자님께서 다시 한번 어저께 기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강조 포인트는요. 이 개정안이 27일시 노후주거비 정비 속도전 돌입, 사업성 대폭 개선하겠다. 예,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기존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느냐, 혜택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도 좀 덜 내고 부담이 없게 해주면은 사업성이 좋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2억만, 옆에 아파트는 2억만 내고도 새 아파트 가졌는데 우리는 7억씩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성이 안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업성이 좋고 안 좋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많은 호실을 짓게 허락해주면은 그만큼 내가 낼 돈을 더 적게 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더 이상도 걸리는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3, 4년 만에 끝내게끔 더 빠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안 가던 사업들이 이제 폭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돈이다. 동의율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기존의 80에서 5%씩 아까 다 낮춘 거 보셨죠? 그리고 신탁사 시행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를 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게 완화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상승했죠. 언뜻 보면 그런데요. 사실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3분의 1이 명의 신탁으로 변경해야지 신탁사가 시행을 했었어요. 명의까지 맡기면 되게 불편해요. 이게 전세를 놓을 때에도 막 그 신탁사의 동의도 막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좀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허그에서도 안 좋아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제 50%만 추천이 돼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명의 신탁 이런 거 안 해도 된대요. 네, 훨씬 더 낮아진 게 맞아요. 편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 분담금이 줄어든다. 용적률 1.2배 상향의 마법.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줬었는데 요걸 좀 더 지금 혜택을 주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 아파트에서 땅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지면은 요 정도 층수밖에 못 짓는데 이거를 1.2배로 더 높게 짓게 해준다고 해요. 자, 근데 조건이 달렸습니다. 뭐라고요? 토지 제공 시 법적 상한 용적률에 1.2배 특례를 신설하겠다. 뭐 이건 옛날부터 사실 있던 말인데요. 이게 토지 제공이 진짜 토지를 잘라서 국가에다 주면 더 많은 세대를 짓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기왕에 질 거 1501호, 1703호는 임대 아파트로 제공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임대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게 한 100개 호실 정도 주면은 너네는 200개 더 짓게 해줄게. 네. 근데 옛날에는요, 저는 사실 임대 아파트 동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차별도 좀 심했고 심지어 차량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른 입구로 막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그랬던 곳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느 호실이 임대 아파트인지 몰라요. 예,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나 이런 거를 받아들일 곳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데 알죠?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나 이 혜택 안 받고 임대 안 넣겠다. 우리 아파트 가치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긴 안 받았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좀 성공한 케이스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은 있구나.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도 서울의 이런 대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 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임대주택을 이제 인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예전에는 요만큼밖에 안 쳐줬는데 요걸 더 높게 쳐준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강조 포인트는 지어봤자 남는 게 없어서 시공사가 외면하던 곳들이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왜요? 용적률 보너스가 있는 거니까요. 그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감소가 된 거겠죠. 남들 모를 때 줍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노려야 할까요? 노후도 충족 지역의 특징,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3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게 그 노후도가 안 채워진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주의하시고 30년 이상 된 그런 지역이 많은 거. 요런 거는 이제 부동산 그 디스코인가요? 플래닛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보면 노후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유료 결제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니어도 그 지자체 그 섹터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왜냐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게 가로가 이제 찾기를 끼고 있는 그 골목의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골목길을 포함하고 그 안에 10개 동의 건물이 이렇게 4층짜리 빌라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한 구역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대로변에 만약에 앞에 있는 건물들하고 같이 한 블럭에 있잖아요. 그럼 대로변에 있는 높은 빌딩들은 나만 빼고 뒤에가 아파트로 바뀌길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들과 같은 블럭에 있는 바람에 우리만 빼고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가 만약에 대로변에 있는 높은 빌딩 바로 뒤에 같은 블럭에 붙어 있는 빌라라면 요거는 하시면 안 된다. 우리만 빼고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해야 된다라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필지 및 접도율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강조 포인트는요. 과거 사업성 부족으로 여러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뚝 떨어진 경매 물건들이 지금 2월 27일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최고의 가성비 투자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들이에요. 목동에도 가보면 308000 그 도심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사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많이 꺼려 하는데 사실 3080 재개발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것 또한 신속통합이나 모아탄으로 나중에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매입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그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평지예요 또.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거기 사업성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많이 꺼려 하시는데 그런 거 사셔도 좋다. 그리고 경매로 살 때는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매입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입주권도 다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요럴 때는 경매로 요런 물건들 잘 선별하면서 들어가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드려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1억 투자하면 얼마나 남을까 가상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2월 27일 시행되는 이 변경 후의 내용과 그 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약 2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 수익이 안 났던 건 아니죠.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시행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한 4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물론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보유하고 있어야 또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재개발 가능한 물건들을,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거 꼭 똑똑한 거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은 좀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 일반 거래 말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세 놓는 것도 문제가 없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어서 요거까지 강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규제 풀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입지 불변의 법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에
아벼목성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핫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어쨌든 사실은 아파트가 되지 않고 빌라로 있어도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오를 거예요.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 좋은 지역은 그만큼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여전히 좋은 입지는 좋은 입지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요걸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기름 뉴타운하고 한남 뉴타운하고 동시에 뉴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름 뉴타운은요, 성공해서 새 아파트를 짓게 됐고요. 한남 뉴타운은 아직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름 뉴타운의 지금 새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 10억, 13억 5천입니다. 한남동은요, 아직 아파트로 변신하지 않았는데 빌라인 상태로 있는데도 25억, 35억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지 불변의 법칙.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역시 입지가 깡패구나. 요거는 반드시 또 색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도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 사업 진행의 핵심 기준, 30년 이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독 건물이 많은 동네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역삼동 안 된다고. 그죠? 여기도 또 관악구에도 그런 동네가 있는데요. 봉천역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요, 빌라도 많은데 노후도는 되게 심해요. 근데 빌라도 많은데 단독 건물이 많아요. 특히 다중주택. 그러니까 다중주택의 매가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거기 월세가 한 1200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도 걸어가서 5분 거리에 있는 곳들인데 수익률 되게 좋죠. 그분들이 과연 아파트를 받고 싶을까요?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월세 12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재개발을 4번이나 시도했는데 동의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노후도가 있다 그래도 주민들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잘못 쌓두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권리 산정일 기준일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 날짜 이유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 쪼개기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이런 거 상관없이 인수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덤비지 말고요. 진짜 정비 사업이 굴러갈 옥석을 여러분 잘 가려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한 주간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또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주 목요일 밤 경매 이야기에서 인사하시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